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저의 MI이자 제가 가장 애정하는 모델에 대한 소식인데요. 바로 랜드로버 디펜더입니다. 랜드로버 디펜더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모델이 내년 국내 출시된다고 하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랜드로버 디펜더 옥타입니다. 옥타라는 이름은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희귀한 광물인 다이아몬드의 팔면체에 옥타헤드론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옥타라는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이름에서부터 아주 강력함이 느껴지는 모델입니다. 디펜더 옥타는 디펜더 110, 디펜더 110을 기반으로 제작 및 설계되었으며 디펜더 90이나 디펜더 130 버전으로는 출시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디펜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모델이니만큼 파워트레인에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인데요. 옥타에는 무려 4.4리터 V8 트윈 터보 가솔린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요.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이 됩니다. 그 결과 635마력의 토크 76.5라는 엄청난 성능을 내며 다이나믹 런치 모드 사용 시에는 토크가 81.6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펜더의 엔진 라인업은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D300, 즉 직렬 6기통 디젤 엔진과 P300 4기통 가솔린 엔진, 그리고 P400X 6기통 가솔린 엔진입니다. 디펜더가 처음 국내 출시되었을 당시부터 8기통 디펜더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꾸준히 있었는데요. 드디어 최강 디펜더 모델을 내년에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진 성능 업그레이드에 따른 6D 다이나믹 서스펜션을 적용했는데요. 이 서스펜션은 유압 연동식 댐퍼와 높이 조절식 에어스프링이 결합이 되어 피칭 앤 롤링, 즉 앞, 뒤, 좌우의 쏠림 현상을 줄여주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노멀 디펜더 110보다 훨씬 더 개선된 코너링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디펜더는 아무래도 전고가 높다 보니까 특히 코너링 시에 속도 내기가 좀 불안한 게 사실이었는데요. 과연 디펜더 옥타의 코너링은 어떨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V8 엔진에 걸맞는 액티브 배기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쿼드 머플러로 후면부를 장식했는데요. 이제 디펜더의 멋진 외모에 어울리는 거친 사운드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메르세데스 AMG G63처럼 걸걸해진 디펜더의 사운드를 하루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멀 디펜더 110 대비 오프로드 성능을 위해 최저 지상고를 28mm 높였고요. 전폭은 68mm 넓혔으며 출력이 높아진 만큼 브렘보 브레이크를 기본 탑재하고요. 옥타 전용 브레이크 패드와 캘리퍼, 디스크를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최대 도각 능력이 1m로 노멀 디펜더의 900mm 대비 더욱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역사상 최강의 디펜더 다운 스펙인데요. 디펜더 옥타의 국내 출시 가격은 디펜더 옥타가 2.2억, 옥타 에디션 1이 2.3억이라고 합니다. 제 디펜더 D300H SE가 1억 3천이었으니까 딱 1억 정도 더 비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P400X의 가격이 1.5억 정도 하니까 가솔린 기준으로 보면 7에서 8천만 원 정도 더 비싼 수준인 겁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죠.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이 바로 디펜더 옥타입니다. 사실 디펜더를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거 그냥 디펜더인데 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저는 디펜더 오너로서 딱 보자마자 와, 이거 느낌이 완전 다르네 라고 느껴집니다. 옥타가 훨씬 더 멋있어요. 속된 말로 정말 짜세가 죽여줍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디펜더와 디펜더 옥타를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같이 놓고 봤을 때 차이점이 좀 느껴지셨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데요. 일단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옥타가 조금 더 큽니다. 아무래도 8기통 엔진의 흡기를 위해 그릴을 더 키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68mm가 늘어난 팬더의 볼륨감입니다. 팬더 사이즈는 딱 봐도 차이가 드러날 정도죠. 근데 저거는 노멀 디펜더도 애프터마켓을 통해 튜닝할 수도 있고 이미 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옥타는 기본적으로 루프가 블랙이에요. 랜드로버에서는 블랙 콘트라스트 루프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 디펜더는 원래 블랙 외장 컬러여서 루프가 블랙이에요. 뭐니 해도 옥타의 가장 큰 매력과 장점은 V8 가솔린 엔진일 것입니다.
지금 디펜더를 타고 있는 저조차도 이 엔진 때문에 옥타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현재도 디펜더는 4기통과 6기통 가솔린이 있지만 디펜더의 사이즈로 보나 이미지로 보나 8기통 엔진이 훨씬 잘 어울리긴 합니다. 아마 옥타를 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630마력의 걸걸한 목소리를 내는 디펜더라니 생각만으로도 벌써 짜릿해집니다. 도각 능력이 최대 1m까지 늘어난 디펜더 옥타는 요즘처럼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기후에 어쩌면 최적화된 차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m라는 높이는요, 사람 허리까지 오는 높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바퀴 위까지 물이 올라오는 엄청난 높이입니다. 사진 속 디펜더는 마치 물속에서 먹이를 노리고 웅크리고 있는 악어와도 같은 모습이네요. 뭐 덩치로 보면은 살짝 악어보다는 하마랑 좀 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저 디펜더의 헤드라이트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요. 사실 디펜더 옥타는요, 8기통의 심장을 가졌지만 온로드보다는 최강 오프로더에 포커스가 맞춰진 모델입니다. 디펜더는 원래도 랜드로버 그룹 내에서 최강 오프로더에 위치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서킷을 위한 8기통이라기보다는요,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8기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디펜더 옥타의 측면부를 보면요, 와이드해진 펜더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워낙 아이코닉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건드려서도 안 되고 건드릴 필요도 없었겠죠. 휠 크기와 디자인 정도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C필러 가니쉬 쪽에 있는 옥타를 상징하는 그래픽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랜드로버 로고가 있는 위치인데요. 옥타는 다이아몬드 형상의 그래픽이 존재합니다. 옥타의 심볼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간결하면서도 갖고 싶은 워너비 이미지를 가졌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옥타 에디션 1에는 곳곳에 카본 소재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카본이 아니라요, 포지드 카본처럼 되어 있는데요. 외관에서는 전면 보닛 위에 체커 플레이트, 즉 발판 부분과 측면 펜더 가니쉬 부분에 포지드 카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더 옥타는요, 두 가지 휠과 타이어를 제공합니다. 왼쪽은 22인치 휠과 올로드 타이어 세팅이고요. 오른쪽은 20인치 휠과 오프로드 타이어 세팅입니다. 물론 디펜더 옥타를 출고하고 대부분 올로드만 다니시기 때문에 올로드 타이어를 낀 22인치 세팅이 더 맞겠지만 디자인적으로 본다면 제가 만약 옥타를 산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20인치 오프로드 타이어 세팅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뭔가 옥타와는 오른쪽 휠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을 조금은 포기하더라도요, 오프로드 세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프로드 타이어가 세팅된 디펜더도 타봤는데요,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아요. 그리고 뭐 일단 저렇게 출고를 받고 나중에 올로드 타이어로 바꿔도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디펜더 옥타는 최적의 트랙션을 위해 디펜더 역사상 가장 넓은 838mm 직경의 특수 개발 타이어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상의 트레드를 보면요, 오프로드용 타이어인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오프로드 세팅의 휠 타이어를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올로드만 우리가 다니긴 하지만요, 우리나라는 비나 눈이 또 많이 오니까 오프로드 타이어 세팅 해놓으면 그럴 때 좀 든든한 기분이 들겠죠. 디펜더 옥타의 후면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4개의 머플러, 쿼드 머플러의 적용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디펜더들은 머플러가 다 히든 타입으로 숨겨져 있어서 일부러 저렇게 지금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옥타는 순정 쿼드 머플러이기 때문에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이니만큼 최적의 탈출각을 형성하기 위해 머플러를 이렇게 대각선, 사선으로 뚝 잘랐습니다. 뒤로 쭉 길게 나와 있으면요, 오프로드 주행 시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저런 구조를 택하고 있는 것도 디펜더 옥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후면 트렁크 배색이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P400X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도 참 멋스러운 부분이고요. 스페어 타이어가 트렁크에 장착되어 있는 것도 디펜더가 가진 상징적인 디자인이죠. 스페어 타이어가 달린 차를 탄다는 것도 참 유니크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뒤에 달린 스페어 타이어라고 해서 템퍼러리 타이어가 아니라 똑같은 스펙의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펜더를 사면 휠 타이어가 총 5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22인치 휠도 마찬가지죠. 22인치 휠은 뭔가 꽃무늬처럼 디자인되어 있어서 옥타와는 살짝 안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뭐 스페어 타이어를 보더라도 20인치 휠 디자인이 훨씬 더 옥타와는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디펜더 옥타의 외관을 살펴봤는데 사실 기존 디펜더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펜더를 좋아하는 저와 같은 매니아들에게는 다른 부분이 확 눈에 들어오죠. 디펜더는 정말로 멋있습니다. 뭐 정면, 측면, 후면할 것 없이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정말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감성을 가진 차량입니다. 저도 디펜더를 지금 갖고 있고 타고 있지만 또 디펜더를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디펜더예요. 디펜더 옥타의 인테리어에서의 변화는 미미한 편입니다. 스티어링 휠에 옥타 모드가 생겼고 시트의 디자인과 성능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금 화살표 부분을 보면요. 현재 이 사진은 전부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데요. 이 사진의 경우는 실내에서도 포지드 카본 소재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옥타와 옥타 에디션 1의 차이점인데요. 제 눈에는 포지드 카본이 적용된 에디션 1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2.2억과 2.3억이라는 가격은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에게는 뭐 1000만 원 정도야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라면 에디션 1을 살 것 같아요. 옥타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기본 디펜더 대비해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죽의 배색 정도가 바뀌었고요. 혼 커버 하단에 빨간색 옥타 모드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옥타의 스티어링 휠을 보고 반해가지고 제 디펜더를 최근에 핸들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타랑 되게 비슷한 스티어링 휠로 변경을 하고 현재 아주 만족하면서 또 타고 있어요. 이 외의 구조는 모두 기존과 동일한데요. 디펜더의 인테리어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룬 모습입니다. 그래서 몇 년을 쭉 타더라도 질리지 않을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옥타의 시트에는요, 바디앤소울 시트가 적용이 되어서 등 뒤에서도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4D 영화관에 가면 막 등 뒤에서 진동이 두두두두 느껴지는 것과 비슷한 건데 뭐 주행 중에는 상당히 신경 쓸 것 같아서 아마 있어도 대부분은 끄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포지드 카본 같은 소재가 공식 홈페이지에는 촉트 카본 파이버 피니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소재가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제 디펜더에다가 그대로 이식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시트는 울트라 패브릭스와 세미 아닐린 가죽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내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가죽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세미 아닐린을 선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펜더의 세미 아닐린 가죽이라니 이게 원래 레인지로버에 적용되는 가죽이거든요. 정말 호사스러운 디펜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옥타의 스펙을 상세히 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옥타는 22인치 휠 세팅에 세미 아닐린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옥타 에디션 1에는 20인치 휠 세팅에 내외부에 포지드 카본 같은 소재, 즉 촉트 카본 파이버 피니셔가 적용이 됩니다. 뭐 시트 소재는 아쉽게도 세미 아닐린이 아니라 에디션 1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패브릭스가 적용이 됩니다. 에디션 1에도 세미 아닐린이 적용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2열 좌석의 경우 기능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시트 디자인 정도만 달라졌고요. 리클라이닝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옥타도 리클라이닝은 따로 안 되는 듯 보입니다. 현재 랜드로버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나만의 옥타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만의 옥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는 현재 올블랙 디펜더를 타고 있어서 만약 디펜더 옥타를 구입한다면 옥타만의 상징성을 갖춘 시그니처를 갖춘 컬러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페트라 코퍼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컬러는 에디션 1에서는 선택이 안 되고 그냥 옥타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휠은 20인치 휠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조합이 가능하지만 막상 전시장에 가서 상담을 받아오면 고객님 사실 이 조합은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런 조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옥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시장에 방문을 해서 딜러분과 옥타를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조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딜러분과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식 홈페이지는 안 되는 것도 다 된다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만들어는 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딱 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12월에는요, 이 디펜더 옥타 실제 모델이 전국에 있는 랜드로버 전시장에 전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차량이 제가 봤을 때 한 대 혹은 두 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2월에 상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스케줄에 따라서 어떤 주는 어디, 어떤 주는 어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정말 디펜더 옥타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는 랜드로버 딜러분 혹은 랜드로버 전시장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마 12월 초에 이 디펜더 옥타 실물을 직접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자세히 찍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또 애정하는 디펜더 옥타에 대한 리뷰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내년에 디펜더 옥타를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